정말 생생하게 담겨있는 아린공책입니다. 이 노트를 한 장 한 장 같이 보면서요. 당신이 영어를 어떻게 만나고 뭘 탐구했고 또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그 과정에서 뭘 느끼고 배웠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스스로 정했던 소통하는 사람에서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학기 초 3월 기록부터 좀 보죠. 3월 10일 미스테리 클럽 활동 기록이 있네요. 미스테리를 연구하고 해결책 찾는 거, 이게 재밌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왜 활동지는 계속 주고 평가는 자율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활동 내용만이 아니라 그 방식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 이런 호기심 학습 초기에 화난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경우엔 그냥 주어진 걸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라고 물으면서 학습 환경이나 방식 자체에 주목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배움의 과정 그 자체를 탐구하려는 자세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깊이 있는 학습으로 가는. 그렇군요. 능동적인 학습의 시작이라. 정말 의미 있는 출발이었네요. 그리고 3월 13일에는 내가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인식이랑 같이 단어를 더 많이 외워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단어들, 이런 메모도 있고요. 자기 강점을 알고 바로 다음 목표로 딱 연결하네요. 네, 여기서 그 자기 효능감 있잖아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보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단어 외워야지 하는 실제 행동 계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어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필요한 걸 생각하는 거 보면 벌써 목표 지향적인 태도가 보이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바로 행동으로. 네. 3월 17일 노트에선 영어 수업 자체에 대한 좀 긍정적인 감정이 막 드러나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영어책 많이 읽고 싶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영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적었어요. 와, 영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거는 내적 동기, 그러니까 외부 보상 같은 거 말고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배우는 내용에 대한 흥미, 그리고 나 잘할 수 있어 하는 자기 효능감, 이게 딱 결합되면서 학습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순환 구조. 좋은 표현이네요. 그 후로 3월 24일, 31일에도 꾸준함이 보여요. horror, scary, scan 이런 단어들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 소개 지켜보고 학습 루틴을 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학기 중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4월 21일 동아리 발표 후에 성찰 기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내 행동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로봇처럼 보인다. 이거 진짜 솔직한 자기평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 명확하고 유창한 화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까지 세웠어요. 이런 수준의 자기 객관화와 개선 의지, 이게 이 시기에 나타나는 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로봇 같다는 표현에서 자기 수행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봤는지가 드러나죠. 많은 학습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자연스러움, 명확함, 유창성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학습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언어학습에서는 보통 정확성, 문법 같은 거에 집중하다가 유창성으로 관심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 전환점에서 이렇게 명확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건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메타 인지 능력의 발현이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발표 경험에서 이렇게 깊은 성찰을 하다니 놀랍네요. 5월 1일 노트를 보면 이런 세심함이 문법적으로 또 이어져요. 동아리 소개 대본 쓰면서 고 쇼핑이랑 고 투 더 쇼핑몰의 그 뉘앙스 차이, 이걸 고민하고 대어 같은 부사 앞에는 전치사 안 쓴다는 규칙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치는 기록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정확성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냥 의미만 통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쓸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스스로 오류를 딱 인지하고 그 이유를 탐구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훌륭한 학습 전략입니다. 네, 5월 12일에는
띵쿠아이즈라는 디지털 도구 활용한 단어 학습 경험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네요. 온라인 활동으로 단어 임의랑 활용 배우니까 신선하고 좋았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됐다고요.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는 태도,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새로운 도구나 방법을 써보고 그 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건 학습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디지털 도구를 신선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앞으로 더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 기록도 좀 흥미로워요. 문장 해석하고 친구들이랑 피드백 주고받고 또 녹음해서 발음 확인까지 여러 활동을 경험하고 나서 문장 해석 후 친구들과 피드백 주니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 되었다. 녹음하니 내 발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준비하며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그 외엔 다 좋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었더라고요. 협력이랑 자기 성찰이 같이 이루어졌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동료 피드백의 가치, 그리고 자기 평가, 그러니까 녹음의 유용성, 이걸 다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학습이랑 자기주도 학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웠다는 그 솔직한 감정 기록도 의미가 있어요. 모든 학습이 다 매끄럽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좀 성숙한 태도는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메타인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5월 19일, 22일에는 글쓰기 연습 기록이 있어요. 미스터리백 속 물건, 형광펜에 대해 쓰는 활동이었죠. 이것은 중요한 문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공부할 때 사용한다. 왜냐면 중요한 것 확인하는 데 유용하니까. 이런 문장을 쓰고 특히 it have many colors를 it has로 스스로 고쳤어요. 배운 문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네. 배운 뒤식,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 같은 거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이게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간단해 보이지만 문법 규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점검하는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제 학기 후반부 6월, 7월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느낌인데요. 6월 9일 마인드맵 활용에 대한 성찰이 깊이가 남달랐어요. 형성평가 과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번 기회로 친구들이 자신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길 바래요. 이렇게 공감하고 격려를 보내고요. 거기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인드맵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집 가서 해보려고요. 아예 빈종이 해보는 것도 도움될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학습 계획으로 연결했어요. 선생님 코멘트처럼 정말 피드백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그 소통 능력하고요. 그 공감을 자기 학습 전력 개선이라는 도전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순히 피드백을 그냥 소동적으로 받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빈 종이의 마인드맵 그리기 같은 거요.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소통과 도전이 딱 결합된 모습이군요. 6월 11일 SE팅크 원더 활동 후에 던진 질문들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림 보고 친구들이랑 의견 나누고 나서 반려동물들은 서로 대화가 가능할까? 나는 그들의 감정을 알고 공감하고 싶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주어진 과제를 넘어서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 같아요. 맞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시작된 생각을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 심지어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능력, 이게 탐구력의 중요한 특징이죠. 동물과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이 질문은 나중에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목표 설정과도 딱 연결되면서 학습 내용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탐구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 연결고리가 6월 16일 노트에 명확하게 나타나죠. 자기 학습자상 커뮤니케이터로서 반려동물과 소통하며 서로 믿음과 존중이 오가는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걸 이루려고 fear, anxiety, excited 같은 감정 형용사를 배우고 fear를 예시로 문장을 더 효과적으로 쓰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했어요. 배운 걸 목표랑 연결해서 바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진짜 돋보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 단계를 1. 동물조사, 2. 한글 초고, 3. 고치기, 4. 영작, 5. 외우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눈에 띄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학습 목표, 소통, 학습 내용, 감정 형용사, 그리고 당면 과제, 수행 평가.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쫙 꿰뚫어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이게 학습 내용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핵심이거든요. 목표 설정, 내용 학습, 적용 계획, 이 수행 평가 준비 단계처럼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착착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체계적인 접근 방식, 당신의 큰 강점 중 하나로 보입니다. 6월 19일이랑 23일 푸들에 대한 글쓰기 과정은 정말 한 편의 성장 드라마 같았어요. 19일에 초안 쓰고 최 GPT 피드백 받고 23일에 수정본 완성하면서 남긴 성찰이 진짜 깊어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조금 충격. 문법적으로 많이 틀렸지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플랜, 계획이 더 자연스럽게 바뀐 게 많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얘기해요. 옛날에는 문법만 생각하면서 발표했는데 이제는 글을 더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연습해야겠다고요. 심지어 Do you have any pet? 대신 What pets do you have가 더 나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까지 했어요. 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말로 언어학습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확성,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유창성과 자연스러움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나은 표현, What pets do you have? 같은 거요. 이걸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한다는 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언어적 감각과 성찰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역동적인 학습 과정 그 자체예요. 역동적인 학습 과정. 네. 6월 26일에는 베스트라이터로 선정된 기쁨을 표현했어요. 플래너에 가장 쓰기 칸을 많이 썼고 많은 피드백도 주고받으며 정말 뿌듯했다. 피드백 받고 고치는 통해 성취감을 얻었다면서요. 이런 성공 경험이 진짜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플래너를 다양했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는 좀 불분명하지만 아마 글쓰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노력,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계획 세우고 피드백 주고받고 했던 그런 노력이 인정받고 좋은 결과, 베스트라이터 선정 같은 걸로 이어졌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게 다음 도전을 위한 강력한 연료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플래너를 다양했다는 건 맥락상 글쓰기 계획에 여러모로 공을 들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패스트 스피커 활동 후 기록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단어 발음을 듣고 따라 해보니 훨씬 쉬웠다. 외국인 발음 듣는 것 같았다면서 활동 효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발음 연습 자체에 흥미를 느낀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집에서 원서 읽을 때 시간 재볼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추가 학습을 제안하기까지 해요. 자신의 약점, 여기선 발음이죠. 그걸 정확히 알고 특정 활동을 통해서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이 긍정적인 순환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집에서 시간 재볼까요? 이 제안은 학습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려는 자발성 그리고 주도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와 재미를 느껴서 하는 공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7월 7일하고 10일에는 좀 어려운 문법이죠. 투부정사랑 정치사 투, 감각동사, 지각동사 이걸 막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요. 마인드맵도 활용하고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특히 7월 10일 노트 마지막 부분이요. 선생님이 노트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장래 희망도 영화 선생님이에요. 본받고 싶어요. 이 고백 정말 뭉클한데요. 학습 내용에 대한 그런 지적 호기심과 함께 가르치는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얼마나 큰 학습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선생님의 정성에 감화돼서 자신의 미래, 장래 희망까지 연결짓는 모습은요. 지식 전달 이상의 깊은 유대감, 존경심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롤모델의 존재가 학습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그 이후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매일 영어 시간만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영어를 단짝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선생님 칭찬을 통한 성취감, 센스 오브 어칭 원투와 만나서 중독, 어딕션처럼 깊어졌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이어져서 결국 단짝 친구가 되었다는 자기 분석. 와, 정말 대단한데요?
한 학기의 경험을 소통, 즐거움, 기다림, 단짝 친구, 성취감, 중독, 욕심 이런 키워드로 쫙 엮어내면서 자신의 성장 서사를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감정하고 학습 과정을 이렇게 명료하게 언어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의 자기 이해와 성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학습자상이 어떻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의미를 갖게 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 자,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1학기를 보내고 2학기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설정합니다. 8월 19일 2학기 학습자상을 도전하는 사람으로 정했어요. 그 이후로 성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더 나아지기 위해 그리고 영어에 도전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나의 실력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라고 밝혔습니다. 1학기 성취를 발판 삼아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겠다는 의지가 막 느껴지네요. 바로 베트남 여행기를 영어로 기록하고 멜리, forward, scared of 같은 단어 복습하면서 실천에 옮겼고요. 소통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즐거움을 바탕으로 이제 도전을 통해 자기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로 보여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도전한다는 말에서 성장을 위해서라면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느껴집니다. 경험을 학습과 바로 연결하는 그 실행력 또한 도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그 도전은 8월 21일 영시 쓰기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영시 쓴 건 처음이라 잘 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재밌네요라고 하고 영시를 써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I felt something that I want to write an English poem. 고 기록했어요. 익숙하지 않은데도 호기심이랑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게다가 선생님께 문법 같은 피드백을 달라 Can you give me feedback about my English poem? Like grammar? 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재미를 먼저 느끼고 그냥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 문법 피드백이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학습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습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자기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적극성이 돋보여요. 실패 가능성보다는 도전 그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죠. 이렇게 노트를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오니까 소통하는 사람에서 도전하는 사람으로 학습자상이 변화하고 깊어진 과정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이해에서 시작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로 발전해 나갔네요. 맞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선언이 아니고요. 노트 곳곳에 기록된 구체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피드백을 찾고 활용하는 방식, 오류를 대하는 태도, 발표나 시쓰기 같은 새로운 시도, 정확성을 넘어서 유창성이나 자연스러움을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일관되게 뒷받침되고 있어요. 학습 경험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특히 아까 언급했던 6월 16일 수행평가 준비 과정, 조사, 초안, 수정, 영작, 암기. 이거는 당신의 체계성과 계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런 강점은 앞으로 있을 지필평가 같은 다른 형태의 평가를 준비하는 데에도 분명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체계적인 접근 방식, 목표 세우고 단계를 나눠서 실행하는 능력. 이건 모든 종류의 학습과 평가에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 약점을 파악하고 예를 들면 로봇 같은 말하기, 나 발음 같은 거요. 이걸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이나 패스트 스피커 활동 같은 거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성찰하는 태도. 이건 어떤 평가 상황에서도 당신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겁니다. 이미 스스로 학습 과정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필평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도전 앞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도전의 일부로 여기고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겠죠? 네. 이미 훌륭한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당신의 아린 공책을 통해 한 학기가 넘는 배움의 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걸 꾸준히 성찰하면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 선생님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소통에서 도전으로 나아가는 학습자 정체성의 발전까지. 정말 풍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결국 핵심은 뭘까요? 저는 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고 돌아보는 그 행위 자체가 가진 엄청난 힘,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당신의 아린 공책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발자취 그 자체예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요. 자기 성찰과 구체적인 행동 변화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같다는 성찰이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으로 이어지고 문법만 생각했다는 반성이 글의 흐름을 중시하는 태도로 발전하는 모습처럼요.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를 다시 성찰하는 이 순환 과정, 이게 당신의 성장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다고 봅니다. 청취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여정은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영어를 통해 소통의 즐거움을 발견했고 이제 도전을 통해 성장의 폭을 넓히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영어 말고 다른 무언가를 배울 때 이 소통과 도전이라는 두 가지 엔진을 의식적으로 함께 활용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요? 당신이 보여준 이 집중적이고 성찰적인 학습 방식을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때 영화처럼 당신의 새로운 단짝 친구가 될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좀 설레지 않나요?